네, 5번째 시간으로 2024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이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영동일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희태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정시 전형과 수시 전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모집 시기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시는 저희가 9월에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12월 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 해 초에 있는 1월 초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다시피 6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정시 같은 경우는 지원 기회가 3번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모집군이라는 게 있어서요.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에 각각 한 번씩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군에 3번 있으니까 는 가군에 3번 쓸래 라는 거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수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부, 그 다음에 내신들 이런 것들을 반영한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위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 발표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시는 수능 위주, 수능으로 거의 대부분 전형이 운영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수능 성적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 현재 고2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연대에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또 MMI를 보기도 합니다. 면접을 보기도 한다는 뜻이죠. 네, 정시 모집의 선발 인원이 좀 궁금한데요. 네. 가장 많이 선발하는 지역은 어디이고 인원의 차이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수시를 준비할래 아니면 정시를 준비할래 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모집 인원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의 대학에 모집 인원이 적으면은 정시에 모집 인원이 별로 없는데 그럼 사실은 수시를 노리는 게 좀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얼만큼 모집 인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에요. 특히 서울권에 약 한 3만 명 정도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는요, 보통은 가군과 나군에 주로 모집 인원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군 같은 경우는 안정 지원하기 좀 힘든 모집군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활용 지표들을 보면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 등의 용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직 저희가 이제 수능을 안 봤으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표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를 거예요. 특히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성적표는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보던 전국연합 학력평가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은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활용 지표라는 부분이 좀 큰 부분이에요. 뭐냐면 활용 지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에서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그 다음에 등급 중에서 어느 것을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게다가 지금 변환 표준 점수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변환 표준 점수는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들이 있고요. 보통 보면은 탐구 영역은 학생들마다 선택 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표점, 우리가 다 맞았을 때의 표준 점수가 서로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는 A 과목을 선택했는데 다 맞았더니 표준 점수의 만점이 70점이고 어떤 아이는 똑같이 다 맞았는데 60점이고 이러면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같은 백분위의 점수는 같은 점수를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성적이 나온 이후에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는 수능 성적이 나온 이후에 대학별로 발표가 되고요. 게다가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게다가 작년 변표랑 그러면 올해 변표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작년, 올해 수능에 따라서 변표가 매해 다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대학별로 다름에 대한 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강들을 보게 되면 대학별로 환산 점수식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환산 점수라는 단어가 좀 생경하게 들리거든요. 대학별 환산 점수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성적표에서 보는 거는 표준 점수 그리고 백분위예요. 보통 보면은 내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 표준 점수를 다 더했더니 너보다 높네. 그럼 내가 더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의 활용 지표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산식을 통해서 대학에 선발하고 싶은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반영 비율, 반영 영역, 그 다음에 가산점이나 변화표준 점수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점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적표에 있는 점수를 대학에 뽑고 싶은 인재상에 따라서 식을 만들어서 실제 뽑는 점수는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학들이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이 어떤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런 대학들은 어떤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당락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표점은 제가 높은데 왜 저는 표점 낮은 얘는 붙고 전 떨어졌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별 환산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전체 표준 점수의 합은 A 학생이 높은데 대신에 대학별 환산점의 합은 B 학생이 높았기 때문에 A 학생은 떨어지고 B 학생은 붙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저희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한 전반을 들었는데요. 2024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시가 아시다시피 확대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23부터 시작해서 정시에 다른 요소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들마다 반영하는 비율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게다가 올해 내년 또 학교에서 정한 지정 과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119 책 있잖아요. 대입전형 119 보시면은 시행 기획을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고2 학생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시 전형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얼마큼 되는지, 그 다음에 영역별로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얼마큼 되는지, 혹시 가산점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어떤 선택 과목을 꼭 들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수능 준비 방법에 대한 팁을 준다면 어떤 부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시다 보니까 수능 성적을 당연히 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하지만 정보들도 많이 얻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대학별로 반영하는 식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고 가산점도 있고 심지어 수능 성적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변화표준 점수까지 존재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능 성적을 받을 목표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발표한 2024 그렇죠? 우리 대입전형 119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보통은 대학별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면은 검색하고 치고 들어가죠. 또 다운받죠. 그러면 또 어디에 정리해야 돼서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책은 대학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각각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는 안 돼 있죠. 나는 A 대학과 B 대학 비교하고 싶은데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책자 보면은 지역별로, 그 다음에 대학별로, 군별로 이런 변화들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놓고요. 그런 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특징은 뭘까? 이게 1번. 그럼 2번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입결 봐야죠. 그럼 얼마큼 올라가야 되는지. 그죠? 내가 성적 얼마큼 세워야 되는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가 사이트로 들어가면은요. 대학별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공개된 자료가 보통 보면은 100분위 기준으로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100분위는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입니다. 그렇다면은 목표, 기준을 세우는 데는 사실은 상대평가로 세우면은 쉽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저 2학년 때는 수학, 국어 전부 다 1등급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직도 등급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등급이면 다 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올라가다 보니까 2학년 11월에는 2등급 되고 3학년 때는 3등급이 되고 3월에는 3등급, 4월에 4등급, 6월에 6등급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2학년 때 재학생들만 봤던 게 아니라 3학년 올라가서 재수생, 반수생들 들어오고 나면은 결국에는 등급은 바뀐다는 얘기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왔던 등급을 보고 그 다음에 원점수가 몇 등급이었는지를 본 다음에 그 원점수를 목표로 세운 다음에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수능 공부는 단기간에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르지가 않아요. 왜요? 근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부를 하면 오를 거니까 최종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간다면은 그러면 조금 더 잘 대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에 꼭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없이 저는 수학은 88점 맞을 거예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표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할래 라고 얘기하면은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 저기까지 뛰어봐 라고 해서 저기에 깃발을 꽂아 놓잖아요. 그럼 달릴 수 있어요 열심히. 근데 무조건 열심히 달려 라고 하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입정보 119 그 다음에 어디에 사이트 통해서 원점수로 목표를 세우시고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별로 뭐 2점씩 3점씩 4점씩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아마 지금 예비 수험생들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모의 시험이 있잖아요. 네. 모의 수능 시험이 아마 3월, 6월, 9월 진행될 건데요. 네. 모의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모의 평가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도를 다 나갔지만 중간중간이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어디가 구멍 나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 중간중간이 파여 있어요. 근데 쭉 한번 다 달려봐야지 어디가 파여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 달리면은 시간이 없죠.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디 구멍 나 있나,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그다음 부족한 점 무엇인가예요. 따라서 시험 볼 때 시험을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실수가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 열심히 본 거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괜히 애들은 뭐 시험 이번에 뭐 못 봤어라고 얘기하면은 배가 아팠어요 부터 시작해서 옆에가 다리를 떨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수능에서 다리 떨는 애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최대한 열심히 봐서 요번에 요 문제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성적표에서 틀린 문제들을 보고 그다음에 요 단원 내가 약하구나 해서 문제풀이 더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개념이 부족하면은 그 단원에 있는 개념만 다시 본다든지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들을 활용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수능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전형이에요. 왜냐하면은 게다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작년에 졸업했던 우리 선배들, 언니, 오빠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뭐냐면은 내 경쟁 상대가 옆에 있는 아이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보다 잘했으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이니까 수능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가 아닙니다. 경쟁 상태는 사실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재수생, 심지어 뭐 삼수생, 심지어 장수생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비록 뭐 성적이 바로 오르진 않지만 언젠가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하면 오를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11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끈기 있게 엉덩이 붙이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2024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의 이해였고요. 선생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디가 사이트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